개인 투자자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대표적 종목하면 많은 이들이 삼성전자를 꼽으시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이슈에 조금 가려져 있었으나 그 어느 섹터 못지않게 많은 이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조금 하나의 악재가 나아질만 하면 또 다른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쪽.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귀한 분 모셨어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의 김민선 선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년에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겪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전쟁도 불거지고 여기에 중국의 봉쇄 이슈까지 전달되고 여러 가지 공급단의 리스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돌파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동차? 네, 일단은 최근 주가 부진의 원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그런 공급 차질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던 그런 이슈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불안에도 조금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이 모든 제조업의 좀 총체라고 할 만큼 어떤 많은 부품들을 포함하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돌파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좀 줄어들고 현재 어떤 높은 수요를 만족하는 그런 이제 생산이 뒤따르고 실적이 뒤따르게 된다면 결국 또 이제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 변수가 무엇 하나가 딱 제대로 해결된다라는 그 어느 기한이 정해진 악재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좀 너무나 큰 대외 변수가 얽혀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 그럼 저희가 기대 요소와 조금 우려 요소를 각각 나눠서 긍정, 부정으로 한번 나눠본다면요? 네, 일단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이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지금 느리지만 그래도 생산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이슈일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가 이제 생산 기준으로는 최저점이었고 지금 서서히 회복 중인데 그래도 연중에 어떤 계단식 회복이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결국 현재의 많은 차질이라는 게 코로나라는 어떤 전염병 때문에 생겼던 거를 감안하면 연중에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해서 이런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거고 또 특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떤 중국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나 기아의 중국 판매 비중 자체는 낮지만 그래도 글로벌 부품 관련한 공급망 자체를 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그래도 이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어 하는 거는 뭐가 없을까요? 긍정적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거는 그래도 결국 생산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생산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일단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요는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그게 따라가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이연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간 이 실마리들이 풀린다면 크게 가질 수 있어 라는 그 기대가 어찌됐건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소는 되니까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현대차의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65조 원 정도, 기아가 한 1.33조 원 정도 수준인데 시장에서 전망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1분기 판매가 저희 연결 기준으로 현대차가 84만 3,000대 그리고 기아가 65만 7,000대라서 이제 전년 4분기에 비해서 현대차는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기아는 7.4% 증가한 상황인데 이게 현대차는 전분기에 오히려 생산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되었던 그런 엽기저가 좀 있었고 이제 기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물량 회복이 좀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떤 최종재, 결국 완성차에 대한 어떤 수급은 워낙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고 시장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회사가 뭐 지출하는 그런 판촉비에 대한 성격도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흔히 이제 미국에서 산업 인센티브라고 불리는 그런 인센티브 수치도 이제 현대차가 대당 뭐 910달러, 기아가 대당 평균 1290달러로 이제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실적에 상당히 우호적인 요소죠? 네, 우호적인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최근에 기아에서 판매 업데이트 컨퍼런스 콜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가 국내에서 미출고 차량 대수가 지금 한 47만 대 정도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10개월 정도의 어떤 주문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워낙 강한 상황, 그리고 또 이제 1분기에는 또 평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면서 이런 우호적인 환율도 뭐 신흥국에서의 어떤 불안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쪽은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뭐 생산 비중이 그렇게 글로벌로 봤을 때 많은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타격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은 뭐 투자자분들이 러시아 사태에 대한 그런 차질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떤 직접적인 판매 비중은 이제 국내 양사 기준으로 전사의 한 5% 내외 정도의 어떤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이제 현대차, 기아의 관점에서는 가장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직접적인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불안 요소들은 조금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도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뭐 계속해서 수년간 말 있다가 올해 이제 좀 확정적으로 이슈가 결정이 되면서 관련해서 시장, 뭐 롯데렌탈, 오토엔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권역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완성차 섹터 내에서 이 이슈가 조금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중고차 이제 최근에 업종과 관련해서 저는 주목할 종목이 있다면 일단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국내에서 렌터카 업체 위주의 어떤 수혜를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완성차 양사도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업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이제 판매업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손익 개선의 폭이 그렇게 뭐 유의미한 개선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반면에 이제 롯데렌탈을 포함한 국내 렌터카 업체들은 기존에 자사가 보유했던 장단기 렌터카 물량에 대한 반납분을 B2B 형태로만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B2B라고 하면 이제 중고차 상사라든지 그런 이제 일반 법인들에게만 판매가 가능했는데, 네. 이번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판매 채널이 일반 소비자로 확대가 되는 그런 구조고, 이제 타 법인을 거치면서 손익을 나눠 가졌던 그런 구조가 이제 최종 소비자와 직접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익 개선에서도 좀 돋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롯데렌탈이 조금은 더 이익 개선 측면에서 좀 관심도를 높였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그럼 뭐 지금 제일 뭐 눈여겨볼 만한 중고차 사업에서 이익을 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렌터카 업체고, 이제 롯데렌탈이 국내 렌터카 업체 중에서 마켓 시어가 1위 업체고, 이제 롯데렌탈을 비롯한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저는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B2C 판매 허가를 통해서 롯데렌탈의 중고차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3%에서 5%포인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렌탈의 전사 매출 중에서 중고차 판매에 대한 수익이 한 30% 정도였기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뭐 중고차 판매 비중이 올라가면서 과거에는 이게 렌터카 업체였다가 이제는 뭐 중고차 판매 업체로서의 어떤 성장성도 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도 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렌탈까지 살펴봤고요. 많은 이들이 사실 전기차 질문을 드릴 때 배터리 셀 업체입니까? 아니면 소재 업체입니까? 어느 쪽이 매력적일까요?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 이 완성차를 두고 볼 때는 그게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완성차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거면 부품사가 과연 선택지로 더 매력적일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완성차와 부품사의 이 업황을 조금 두루두루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방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완성차가 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도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사보다 조금 더 저평가된 구간이고, 하지만 이제 수익성은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사 대비해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정상화 국면에서는 기저 효과를 감안해서 부품사의 개선의 폭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차 업체에선 사실 국내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러면 많은 이들이 안정성을 끌고 간다면 둘 다 괜찮아. 근데 탄력도는 기아가 좋을 걸, 이런 답변 주시더라고요. 네. 연구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 있고, 일단 완성차에서의 어떤 탑픽은 기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아는 뭐 특히 재작년 3분기 이후로 좀 수익성에 대한 어떤 극적인 개선이 있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제 기아의 영업이익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인도 공장의 생산 물량과, 그리고 신흥국에 주로 판매되는 CKD라는 완전 분해 제품이 이제 이런 영업이익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률에서도 기아는 7% 그리고 현대차는 4.4%를 기록하면서 3%포인트 가량의 이제 수익성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기아 대비 신흥국 현지 공장을 좀 많이 보유하면서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부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도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이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초도 비용들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매력적이다라는데 다수의 전문가분들의 시각이 저희 모이고 있네요. 그럼 부품사단에서는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받는 쪽은 사실 만도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부품사들도 일부 조금 움직임을 보이긴 하나 연속성은 없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부품주에 대한 탑픽은 만도인데, 이게 좀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 지난해 완성차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제 운임이나 원자재 등의 제조 원가 인상 부담이 좀 부각되는 그런 국면이었고, 이게 손익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품업체들의 실적 악화의 폭이 좀 더 컸습니다. 이게 뭐 시사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국내 부품업체들이 향후에 유의미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현대차 기아에 대한 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올해 내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핵심 경쟁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부품업체 중에서 만도가 가장 돋보이는데요. 이제 만도도 과거에는 뭐 현대차 기아, 뭐 중국 로컬 업체 같은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 에이다스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부품 사업부와, 그리고 이제 기존 전통적 부품에서도 이제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글로벌 주요 전기차 업체에 대한 조향 제동 현가와 같은 이제 부품 일체를 공급하면서 물량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업체가 작년 기준으로 대략 약 100만 대 가까이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뭐 최근에 독일의 베를린 공장이 가동이 되고 뭐 150만 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200만 대 이상의 어떤 생산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만도의 이제 올해 매출 중에도 해당 업체의 그런 비중이 전사 기준으로 한 15% 가량까지 이제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차 기아에 대한 비중도 한 50% 수준으로 일단 내려온 상황에서, 뭐 말씀드린 그 전기차 업체가 이제 전기차의 패러다임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만도의 해당 업체에 대한 공급 이력을 바탕으로 뭐 GM이라든지 니오와 같은 기타 전기차 업체에 대한 수주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환의 시대에서 어떤 만도의 부품 시장 내에서의 마켓 시어가 가장 빠르게 일단 확대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기아와 만도, 이게 너무나 짙은 연결고리이다 보니까 이 현대차 기아 이상으로의 영역 확장이 만도에게는 좀 충분히 시그널이 나와준다라는 게 힘이 돼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변화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찌 보면 조금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만도가 지금 한 49,600원에 지난 금요일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이게 뭐 가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금으로서는 적정한 평가의 자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수가 지금 저평가라고 얘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그 고객사 다변화 라인까지 쭉 생각을 했을 때 대략 어느 선까지 연구원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뭐 주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실적 개선과 이제 동행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얼마까지 간다라고는 말씀을 좀 언급드리기는 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일단 만도가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만도의 작년 매출액이
6.1조 원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연간으로 회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목표치가 6.9조 원이고, 네. 그리고 2026년 이제 작년 12월에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제시했던 그런 계획이 2026년에는 9.6조 원까지 증가를 할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어떤 부품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성장성은 지금 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성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이제 부품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성장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가도 이제 이런 성장성에 동행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 좀 자세하게 살펴주셨어요. 여러 불안감을 안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투자자분들께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뭐 투자 조언이랄까요?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네, 자동차 이제 업종이 워낙 모든 제조업의 총체라고 할 만큼 많은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의 어떤 생산 차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네. 이제 이런 결국에는 어떤 생산이나 사람들의 소비도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적응해 가고 한다면 결국 정상화가 될 것이고, 현재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생산과 그런 실적이 뒤따른다면 결국 좀 주가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자동차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기아와 만도에 조금 더 무게 둔 설명 함께 도와주셨어요. 자, 오늘 키움증권의 김민선 선임연구원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